사실은 원래 처음에 개발 의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도로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대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활용해도 되죠. 당연히 활용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개념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는 이거 뒤에 나오는 유틸리티에서 저장하고 뭐 불러오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SQ는 상관이 없는데 요 위에 이제 디라이브라는 이런 것도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요. 원칙적으로는 그 SQ는 괜찮아요. 콘솔을 딱 켰을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신메모리를 불러오는 게 사실은 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이 신메모리는 어떠한 식수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예배가 바뀌고 금요 철야 예배, 토요 뭐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별도로 실제 파일로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RLS뿐만 아니라 웬만한 모든 디지털 콘솔들은요. 콘솔을 딱 키면 마지막 데이터가 불러가지 않아요. 이게 실제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콘솔은 없어요. 대부분 다 인식 파일이에요. 예, 그 증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디지털 콘솔은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데이터가 날아간다. 날아가지 않거든요. 데이터가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면 얘네가 디폴트를 불러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왜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냐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장을 안 한 거예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 왜냐면 콘솔을 키면 마지막 데이터는 임시 백업 파일로 해서 로딩을 하는 거거든요. 인식 파일로. 그러면 그게 저장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마지막에 사용하는 데이터긴 맞지만 저장한 파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얘가 디폴트를 불러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디폴트가 백업 파일로 돌아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 데이터는 나머지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항상 실제 파일로 저장을 해서 USB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그 디폴트 데이터 값을 좀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USB 지금 여기도 콘솔마다 지금 USB가 다 꽂혀 있잖아요. 그냥 아예 이 콘솔 전용 USB를 꽂아놓고 신메모리가 아니라 유틸리티에서 실제 USB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를 권장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SQ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드하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콘솔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러오지 않으셔도 신메모리를 저장하셔가지고 불러오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렇게 개념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존에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신메모리에다가 각 예배의 명칭을 쭉 나열해서 사용을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옆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키 버튼들 있죠? 여기다가 이 버튼을 누르면 신을 바로 내가 원하는 신을 바로 불러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딱 켜서 신메모리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신 눌러서 하지 않고 그냥 킨 다음에 내가 저장해놓은 소프트키를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 신이 바로 불러올 수 있게. 그래서 소프트키 옆에다가 이제는 적어놓는 거죠. 뭐 교회로 치면은 뭐 주 1, 2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식으로 적어놓으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봐도 키면 저걸 불러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신메모리는 뭐 간단하죠.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지금 그래서 패드를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움직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씬 가서 스토어 누르면 지금 그냥 바로 이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패드를 다 내린 다음에 또 2번 씬 가서 스토어 씬이 2개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2개가 된 다음에 씬을 불러올 때는 아까 제가 원하는 씬 1번으로 가서 고를 누르면 씬이 불러와집니다. 요게 이제는 그 저장하고 불러오는 가장 간단한 지금은 뭐 페이저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EQ 값 조절하면 다 EQ 값 다 바뀌고요. 그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 신 메모리에 보시면 신 매니저의 다음에 글로벌 필터가 있어요.
글로벌 필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는 그 씬 전체에 사용되는, 여기 보시면 언로가 있고 블럭이 있는데 저 블럭이 되어 있는 거는 씬이 바뀌어도 저 그 씬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소프트키와 그 토크백 쪽이 블럭이 돼 있을 거예요. 저건 왜 그러냐면 토크백은 씬이 넘어가도 상시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씬을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저 소프트키 같은 경우도 저 소프트키를 블럭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 1번 씬에다가 제가 소프트키를 뭐 3번 씬을 불러오는 거를 저장해놨어요. 근데 제가 소프트키를 이게 블럭이 앉혀있으면 딱 누르는 순간 씬은 3번 넘어가지만 이 소프트키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또 3번에 있는 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키에 대한 값은 대부분 다 소프트키에 여기서 블럭을 해놓으면 씬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이프입니다. 채널 세이프죠. 내가 원하는 채널을 씬을 먹지 않겠다.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들처럼 뭐 교회에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할 때는 이 세이프 기능이 거의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세이프 기능이 언제 필요하냐면 행사를 진행할 때, 예를 들면 음악 방송이라고 하면은 가수별로 다 씬을 쫙 만들잖아요. 근데 씬을 만들면서 넘기는데 그 많은 씬 중에서 그 씬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MC 마이크들, 그리고 플레이, 이런 것들은 씬이 바뀌어도 따라가면 독단적으로 컨트롤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은 이렇게 세이프를 딱 걸어놓으면 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음 몇 페이지, 셋업면인데요. 요 셋업 메뉴에서 말 그대로 콘솔 전반적인 셋업을 다 하는 곳이에요. 실제 어떻게 보면은 콘솔을 운영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만지는 곳이 아마 이곳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콘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그 세팅 플로우대로 먼저 설명해드리면요, 이 셋업 메뉴 중에서 세 번째 탭에 보시면 믹서 컴피그가 있어요. 이 컴피그 선택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볼 게 여기 인풋 스테레오가 있어요. 인풋 스테레오가 있는데 제가 이 콘솔이 48채널까지 사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처음에 보시면 40채널까지는 그냥 모노 채널로 돼 있어요. 근데 41번부터 보시면 스테레오 채널을 묶여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48채널 다 모노로 쓰고 싶을 때는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다 모노를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어플하기는 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보통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스테레오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거는 좀 어떤 분들은 그냥 따로따로 LR 받으셔서 사용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EQ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똑같이 다 하셔야 되니까 이 콘솔의 아쉬운 점 하나가 이제 링크라든가 개인링으로 묶는 게 없어요. 스테레오 채널을 묶는 것밖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1, 2번 채널이 나는 게 플레이 LR 채널이다 그러면 1, 2번 채널을 스테레오 선택한 다음에 어플을 누르면 1, 2번 채널을 묶입니다. 그러면서 2번 채널 페이더가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 쓰시게 되면 처음에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페이더를 다 세팅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한다 하면은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요. 왜냐면 스테레오가 모노로 하나로 묶이면서 하나가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에 다 작업을 미리 스테레오 채널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정해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1, 2번 안 주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거 네. 41, 42에 그냥 줘도 상관이 상관없죠. 그러면 뭐 다시 그 매핑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좀 하는 게 세 번째 탭 보면 버스 컴피그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개의 익스버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무거나 선택해 보신 다음에 요거 노브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쪽이든 어디 쪽이든 12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억스를 몇 개 쓸 거냐, 그룹을 몇 개 쓸 거냐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모노 스테레오는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으로는 그룹 몇 개 쓸 건지 억스 몇 개 쓸 건지 이렇게만 정하신 다음에 믹스 스테레오가 있어요. 두 번째 탭에 여기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는 그룹이나 억스를 스테레오 번호 어떻게 쓸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번호 쓸 건지 스테레오 쓸 건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네. 왜 그룹을 지정해가지고 노브를 돌리면 네, 억스도 따라 좀 줄어들죠. 예.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은 나머지 그렇죠, 하나 못 그렇죠, 쓴다 이 그렇죠. 네, 소리네요. 12개 안에서 그룹이도 억스 한 단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맨 위에 오디오 탭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첫 번째 탭에는 PFL이 있어요. PFL 보시면 이게 이제는 솔로 부분이죠. 그래서 솔로는 그 우측 상단 USB 밑에 보면은 헤드폰 단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다 헤드폰이 연결되어 있을 건데 거기서 바로 채널에 있는 PFL 누르면은 헤드폰으로 바로 소리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솔로를 어떻게 들으실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곳인데 다른 것들은 뭐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딱 요거 첫 번째 에디티브 모드가 있어요. 온오프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PAFL을 싱글로 쓸 거냐 멀티로 쓸 거냐 지금 기본 값은 오프되어 있거든요. 오프의 상태에서 PAFL 한번 쫙 눌러보세요. 그러면 하나씩만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얘를 ON을 시키면 다 멀티로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온오프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탭에 가시면 토크백이 있습니다. 토크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콘솔 후면에 토크백 단자가 있죠. 그 단자를 마이크 하나 연결해서 토크백을 사용할 수 있고 똑같이 뭐 팬텀이 필요한 제품이면 팬텀 파워, 패드 쓸 수도 있고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측에 이쪽에 보시면 이 토크백 마이크가 어느 쪽 아웃풋에 나갈 거냐. 보통 토크백 마이크의 용도는 연주자들과 무대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용이기 때문에 억스로 기본으로 다 라우팅이 돼 있어요. 억스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룹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또 교회로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이거를 그룹 1번이 예를 들면은 뭐 유아실이나 잠옷실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급하게 방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메인 에러를 내보내지 않고 그럴 때는 라우팅 해갖고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만 얘기가 나가겠죠.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시면 그 요 LED 메타 밑에 토크백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지금 눌러보시면 이게 지금 온오프가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모멘터리 플러스 H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오프 해보시면 모멘터리를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누르고 있을 때만 얘기할 수 있고 또 떼면은 오프되고 요것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널 제너레이터인데요. 뭐 시그널 제너레이터는 뭐 대부분 콘솔 뒤에서 다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용도는 대부분이 아마 그냥 시그널 체크 정도의 용도를 쓰죠. 물론 간혹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스피커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때도 사용하기는 해요. 사인파를 쏴서 주파수를 쏘면은 스피커 유닛이 떨리거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운데 터치를 해보시면 어떤 거 쓸 거냐. 처음에는 사인,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밴드 패스 노이즈 요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는 여기서 바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레벨을 올리면 바로 이렇게 레벨에서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원하는 아웃풋으로. 아니면 이렇게만 세팅만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아까 전에 그 채널에서 시그널 제너레이터 불러올 수 있었죠. 그거 선택하시면 이거 그대로 거기 채널에서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 싱크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패스할게요. 그냥 이거는 인터널이고 그루케이를 사용한다는 건 푸시 정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장 연결해서 싱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여기 쓸 일이 없거든요. 이거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아이오 포트 보시면 거기에 뒤에 아이오 카드가 어떻게 꽂혀 있는지 아마 지금 있는 것 중에 단테라고 써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웨이브스 플러그인 카드가 꽂힌 것도 있을 거예요. 없는 것들은 아마 아무것도 없다고 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페이스 메뉴 보시면 아까 제가 그 인포 스테레오라든가 믹스를 먼저 해준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이 서페이스의 첫 번째 tab 스트립 어사인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에서 이 밑에 있는 채널들 있잖아요. 채널들을 마음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윗줄에 있는 거는 이 콘솔이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는 지금 이 세퍼의 서페이스에 있는 페이더 있죠. 페이더의 네임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뭐 내가 인풋 할 거냐 아웃풋 할 거냐 뭐 에펙스 있고요. 밑에 보시면 ABCDEF 있죠. 만약에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요 위에 거를 밑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당긴 다음에 놓으면 그렇게 바뀔 거예요. 채널이 좀 확실하게 보고 싶으면 그룹이죠. 그룹을 내가 채널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면 바뀌면서 페이더를 보면 페이더도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콘솔이 굉장히 플래시블하거든요. 초창기 디지털 콘솔들은 아웃풋과 인풋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콘솔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로 개발된 콘솔들, 이런 플렉시블한 콘솔들은 뭐냐면 인아웃 페이더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이 페이더를 아웃풋 쓸 거냐, 인풋 쓸 거냐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입맛에 맞게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제는 스테레오 채널 묶게 돼버리면 중간에 또 구멍이 나버리거든요. 또 그거를 메꾸려면 또 다시 또 디자인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좀 운영하셔가지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그룹을 내려서 네. 이제 조절을 했는데 다시 원상을 하려고 올려보니까 네. 올라가는 거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거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원위치로 돌릴 수 있나요? 지금 그 밑에 부분은 그냥 음영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넣고 싶은 채널이 몇 그냥 번? 원래처럼 1, 2, 3, 4 인풋. 그 채널 찾아가 지원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처음에 구상을 할 때 내가 채널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를 다 좀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콘솔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조금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잘 쓰면 정말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좀 정립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불편하고. 네. 쓰시는 분들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분도 있고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프트 컨트롤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아마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는 그 소프트 로터리가 없어가지고 소프트 그 키만 보이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보면은 소프트 로터리와 소프트 키를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프트 키를 보시고요. 지금 보면은 그 콘솔 앞에 8번 소프트 8번이 아마 깜빡깜빡거릴 거예요. 빨간색으로. 저거는 이제는 탭템포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탭템포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저거를 이제 만약에 끄고 싶다 그러면은 화면에 있는 소프트 8번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글로벌 탭템포가 딱 걸려 있죠. 이거를 누르시고 언사인, 어플라이 그럼 꺼집니다. 디폴트로 소프트 키에 탭템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간혹
그 연락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것 때문에 저거 어떻게 끄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으로 디폴트로 저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기는 소프트 버튼들로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메모리.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소프트키 1번에다가 신메모리를 넣고 싶다. 이 선택을 하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리콜 씬 선택을 하시고 어떤 씬을 선택할 거냐. 리콜 씬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걸 누르면 몇 번 씬을 불러올 거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체크하면서 씬을 2개만 만들어 놨어요. 난 이 버튼을 누르면 씬 2번을 불러오겠다. 그럼 2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어플라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소프트키 1번이 지금 화면이 요건 이쪽에 있고요. 대부분 다 왼쪽에 있을 건데 제가 이 1번을 누르면 뭐가 페이더가 싹 바뀌는데 그게 씬이 불러와지는 거죠. 한 번 더 보면은 제가 이렇게 페이더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소프트키 1번을 누르면 2번 씬이 불러와지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 3, 4에다가 뭐 교회라고 치면은 각 예배 이름을 여기다 명칭을 적어놓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와도 콘솔 켜서 소프트 몇 번 눌러라. 그 다음에 페이더 올려 써라. 이렇게 좀 사용할 수가 있죠. 그거 제가 잘 이해를 방법을 잘 모르는 다시 한 번만 소프트 키에서 여기에서 리콜 씬을 선택하시고요. 네, 리콜 씬 있습니다. 몇 번 씬을 부를 거냐. 네. 이거 하셨나요? 리콜 여기서 리콜 씬. 이게 그냥 그 상태였군요. 이거하고는 다르게. 알겠습니다. 이 씬을 만약에 요 SQ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씬 리콜하는 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다 여기다가 소프트키에다가 다 씬 정해놓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그게 씬 했으면 뭐 뮤트 그룹 같은 거를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씬이 뭐 몇 개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의 씬을 저장을 하면 여기에 리스트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풋스위치 있는데요. 풋스위치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용을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 컨트롤러가 비슷한 기능이에요. 그 풋스위치라는 것 때문에 보통 이제 원래 정식으로 바는 거는 저희 피아노 페달처럼 발판 스위치가 있어요. 발 밟는 그게 이제 55제로 되어 있는 그게 어차피 접점이거든요. 접점이 있을 때 어떠한 여기 보시면 팀, 링 되는데 요게 들어왔을 때 어떠한 기능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고 그 외부로 나가버리면 그게 이제는 뭐 뮤지컬에서 발을 딱 밟는 순간 뭐 폭지소리 나든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아까 글로벌 템포가
소프트 8번에 디폴트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탭템포를 풀스위치다가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냥 같이 오퍼레이터가 같이 박자 타면서 탭템포를 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거의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이제 서페이스 프리패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오른쪽에 창에 보시면 밝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밝기를 하나씩 건드려 보시면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 밝기가 씬 메모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씬 메모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때 암전돼야 되는 씬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아마 겪어보신 분이나 보신 분이 있지만은 암전돼야 하는 곳에서 이렇게 천으로 막 덮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요거는 씬메모리에 아예 이런 것들이 다 먹어가지고요. 암전돼야 되는 씬들이 있으면 그 씬에서 이걸 다 죽여놓고 씬을 저장을 해버리면 그 씬을 따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탭에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네트워크 셋업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셋업이 있는데 네트워크 셋업은 기본적으로는 콘솔에서는 건드릴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용도는 앞으로 더 다른 어떤 솔루션이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의 용도는 무선 아이패드에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은 거의 사용할 곳이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선 공유기를 연결하시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딱 시작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왜 안 되냐면 공유기에서 뿌려주는 IP 번호가 있어요. IP 범위. 이 범위 안에 이 콘솔 IP가 들어있지 않으면 얘가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확인하면 대부분 다 지금 보시면 그 화면에 아마 메뉴 IP 어드레스가 192.168.1.61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네트워크 용도에서 첫 번째 점별로 첫 번째 191을 A 클래스, 668 B 클래스, 세 번째는 C 클래스, 네 번째는 D 클래스 되는데 C 클래스가 콘솔은 다 1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유기 중에서 저 C 클래스를 어떤 경우는 0번으로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3번으로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아이패드 붙여보면 알아요. 왜냐면 아이패드는 자동이기 때문에 공유기에서 뿌려주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이패드에서 와이파이를 공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아이패드 가셔가지고 와이파이 그 네트워크 IP 볼 수 있잖아요. 보시면 거기에 만약에 저 C 클래스가 2번 돼 있다. 그러면 이제는 안 맞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공유기가 뿌려주는 범위 C 클래스를 1번으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공유기마다 세팅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IP 타임, 넷기어 다 다릅니다. 그건 이제 매뉴얼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콘솔에서 이걸 바꿔버리는 거죠. 사실 권장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저는 이제 이 장비 담당하는 엔지니어로서 제조사 입장과 마찬가지고 자기 장비의 세팅을 바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 위에 아까 말씀드린 D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절대 바꾸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D라이브는 이 랩과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복잡한 것들이 전부 다 IP 통신을 해요. 근데 콘솔에서 뭔가 IP를 바꿔버리면 잘못해버리면 통신이 다 끊기거든요. 근데 SQ는 그렇지 않아요. 단독적으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IP를 바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콘솔에 있는 걸 바꾸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공유기 연결하시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공유기 연결 이렇게 하실 때 주의할 점은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기 딱 연결했는데 안 된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확인해보면 네트워크 케이블 어디다가 꽂았냐고 제가 첫 번째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보면은 그 외부 랜 들어오는 포트 있죠. 거기다 꽂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기는 인터넷 사용하는 거 외부망 받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꽂으시면 안 되고 그 공유기에 포트 있죠. 1, 2, 3, 4 써있는 그 포트에다 꽂으시면 돼요. 콘솔의 네트워크에서 공유기 포트에다 꽂으시면 되고 그리고 공유기는 항상 필수적으로 그 패스워드를 걸어놓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와이파이가 하지 말았으니까 현장에서 쓰거나 교회에서 쓰거나 건물에서 쓰면은 쓰는 사람들이 다 얘 와이파이를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리소스가 커지니까 끊겨요. 자꾸 끊겨요. 그런데 더 악조건인 곳에서는 패스워드를 걸어놔도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패스워드를 걸어놔도 사람들이 건들잖아요. 눌러보고 이것저것 한 번씩 넣어보고 얘 한번 연결해보고 해보잖아요. 그렇게 해도 리소스가 먹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방지하고 싶으면 혹시 가능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공유기 매뉴얼을 보면요, 공유기의 이름 프록시저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유기 이름을 무선 공유기 와이파이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공유기가 뭐 SQ라는 이름을 제가 만들었어요. 공유기를, 무선 공유기를. 근데 그 공유기 세팅 들어가서 이 SQ라는 이름의 프록시를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이파이 딱 검색할 때 SQ라는 이름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아예 접근할 수가 없겠죠. 대신 그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 수동으로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수동으로 내가 SQ 무선 공유기 해가지고 따다닥 치면은 연결이 돼요. 이름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쓰시는 걸 권장해드리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무선 와이파이 패스워드만 걸어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은 얘는 독특하게 그 기존의 QU 같은 경우는요, 정식으로 나온 거는 아이패드밖에 안 됐어요. 그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되어 있는 QU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사에서 정식으로 발매한 게 아니라 그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가 자기가 쓰려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식 버전이 아니고 대신 SQ 같은 경우는 그 안드로이드와 그 아이패드, iOS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PC용은 없습니다. PC용은 없고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이런 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혹 그런 탭 같은 거나 패드나 이런 것들을 셀룰러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셀룰러 버전은 셀룰러 데이터 끄고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셀룰러 데이터 켜고 사용하시면, 왜냐면 이 패드들은 인터넷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유기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공유기 연결을 해버리면 인터넷 접속이 안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면은 이 공유기를 막아버리고 LTE로 접속해버려요. 그럼 얘랑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와이파이 전용은 상관없어요. 그 셀룰러 버전으로 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